안녕하세요. 대한민국 5천만을 금융문맹 탈출, 주식 전도사 거비투자 정남출 TV입니다. 구독, 좋아요 영상에 큰 힘이 됩니다. 854명의 귀한 구독자를 모시고 2024년 9월 20일 금요일 새벽 5시 5분 1625회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1000명까지는 146명 남았습니다. 주위에 한 번씩만 응원, 구독해 주시면 금년 안에 1000명을 돌파하겠습니다. 많은 응원, 격려 부탁합니다. 어제 시황은 코스피 2580.80 상승 0.21, 코스닥 739.51 상승 0.86. 개인, 기관은 매수했고 외국인은 매도했습니다. 먼저 방금 마감한 뉴욕 증시는 전 지수 급등했습니다. 다우지수 1.16, 나스닥 2.51, S&P 500 1.70, 필라델피아 반도체는 4.29 급등했습니다. 빅테크 탑10, 엔비디아 3.97, 테슬라 7.36 급등, 애플 3.71, 마이크로소프트 1.83, 아마존 1.85, 메타 3.93, 구글 1.46, AMD 5.70, 브로드컴 3.90, 넷플릭스 2.01, 전 종목 상승했습니다. 그럼 이 시간에는 머니투데이 보도, 증권과 미 금리 인하 증시의 호재, 코스피 반등 이끌 종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 연준의 금리 인하가 증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경기가 양호한 상황에서 선제적 금리 인하로 인해 경기 연착륙 기대감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국내 증시에서는 성장주와 바이오 등 금리 인하 수혜주와 낙폭 과대 종목에 주목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한지영 키움증권연구원은 19일 리포트를 통해 이번 9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에서의 0.5포인트 금리 인하는 중장기적으로 증시에 긍정적인 환경을 조성해주는 선제적 대응 성격이 강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오늘 20일 일본은행 BOJ의 금리 결정과 미국 대선 이벤트, 주요 경기 지표 발표 등을 감안하면 다소 변동성이 있을 수 있지만 중기적으로 증시에 친화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이다. 앞서 전날 연준은 FOMC를 열고 기준 금리를 기존 5.25에서 5.5%에서 4.75에서 5%로 인하는 피컷 0.5%포인트 인하를 단언했다. 2020년 3월 이후 4년 6개월 만에 금리 인하다. 참으로 지난 4년 6개월간 시청자 여러분이나 저나 참으로 고통이 컸습니다. 그리고 자영업자들, 영세한 분들, 또 개인들 그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에 얼마나 참으로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참으로 사업은 잘 안 되고 고물가, 고금리에 많이 시달리고들 다 있었는데 조금씩 풀려갈 것 같습니다. 금리 인하 경로를 전망하는 점도표에 따르면 연준 올해 4.5%까지 금리를 내리고 내년 말에는 3% 중반대까지 낮출 것으로 예상된다. 금리 인하의 성격이 중요한 이유는 향후 증시 방향성과 투자 심리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금리는 경기 침체 시기에 경기 부양을 위해 내리는 경우가 일반적이지만 경기 지표가 양호함에도 침체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내리기도 합니다. 전자의 경우 경기 침체가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후자는 금리 인하가 증시의 유동성을 공급하는 역할을 하면서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한다. 과거에도 선제적 금리 인하 시기에 국내 증시가 상승했던 사례를 감안하면 이번에도 안도 랠리가 가능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대신증권에 따르면 1995년 이후 연준의 금리 인하 국면은 1995년, 1998년, 2001년, 2007년, 2019년은 5차례다. 이 중 경기 확장 공만이었던 시기는 1995년과 1998년으로 당시 S&P 500은 각각 45.2%, 36% 상승했다. 문남중 대선증권연구원은 9월 금리 인하 이후 미국 증시 향방은 1995년과 1998년의 전철을 밟을 것이라며 현재 연준의 금리 인하가 정상적 경제 상황을 앞두고 비정상적 통화 정책을 정상화시키는 수순한 점에서 미국 증시 선호도가 커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경민 대신증권 FICC 리서치 부장은 경기 침체가 아닌 상황에서 금리 인하는 글로벌 증시와 위험 자산의 강한 상승 동력이 되기 마련이라며 1995년과 1998년 당시에도 경기에 대한 논란의 증시가 흔들기도 했지만 6개월 내지 1년간 주가는 저점 대비 20에서 30%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미국 금리 인하로 달러가 약세 압력을 받으면 한국과 같은 신흥국 증시에 긍정적이라는 시각도 있다. 한지영 연구원은 향후 달러와 약세 진행은 전 세계 증시 전반에 걸쳐서 긍정적인 영향을 가할 것이라며 특히 지난 10년 넘게 소외됐던 선진국 대비 신흥국의 소외 현상을 해소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봤다. 변수는 엔캐리 트레이드 정산으로 인한 증시 변동성 확대 가능성이다. 기존에는 일본의 저금리와 미국의 고금리로 인해 엔화 약세가 지속됐고 투자자들은 저렴한 엔화를 빌려 미국채 등 해외 자산에 투자해왔다. 향후 미국의 금리 인하와 일본의 금리 인상으로 양국 간 금리차가 좁혀지면 엔화 강세가 나타나면서 환차손을 피하기 위해 엔화로 매수한 자산을 청산한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발생한다. 지난달 초 발생한 블랙먼데이 역시 급격한 엔캐리 청산이 원인으로 지목된다. 이경민 부장은 오는 20일 BOJ의 금리 동결이 예상되는데 BOJ 총재가 매파적인 입장을 필요할 경우 엔화 강세 압력 확대가 엔캐리 청산 매물을 출회로 이어질 수 있다며
지난달 1차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치면서 증시에 미치는 충격은 크지 않겠지만 증시 변동성을 자극할 가능성은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금리 인하 시기 수혜주로 금리에 민감한 성장주와 제약 바이오 업종 등이다. 이날 증시에서도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알테오젠은 5 내지 6%의 강세를 나타냈고 리가 캠바이오, 휴젤, ST팜, 파마리서치 등 다른 바이오 업체들도 상승세다. 대신증권은 7월 이후 낙폭 과대업종인 반도체, 자동차, 기계, 조선, 소프트웨어, IT, 하드웨어, 필수 소비재 등에 주목할 것을 권고했다. 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등 기술주들은 실적 피크아웃 고점 통과 우려가 켜지며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 중이다. 이날 오전 삼성전자는 3%대, SK하이닉스는 8%대 낙폭을 기록하면서 코스피 지수 전체의 하방 압력을 키웠다. 최근 외국계 증권사인 모건 스탈리가 SK하이닉스에 대해 매도 의견을 낸 영향이다.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수혜주로 꼽히는 금융주 경우 향후 실적이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란 전망이다. 김동원 KB증권 리서치 본부장은 금리만 놓고 본다면 은행과 보험 등에는 부정적일 수 있는 환경이며 증권에는 상대적으로 긍정적이라며 10월 금융주들의 3분기 실적 발표와 아직 밸류업 공시를 하지 않은 기업들의 계획 발표 가능성 등이 향후 주가력을 판단하기 위한 변수라고 밝혔다. 여러 가지 연구원이나 증권사마다 그 소견을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한결같은 일치된 얘기는 다소 변동성이 있더라도 주식은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얼마나 참으로 다행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경기가 죽지 않고 확대 국면 중에 있기 때문에 골드락스로 계속 주식은 상승할 것으로 저도 전망합니다. 한국 금융문명 탈출학교 설립하고 노건을 제작하여 특허증의 상표 등록을 마친 대한민국 5천만을 금융문명 탈출 정남출 TV입니다. 금융문명 탈출하면 할 수 있는가? 첫째, 복리를 알면 누구나 부자 될 수 있습니다. 둘째, 투자는 소비보다 즐겁습니다. 셋째, 폭락은 짧고 상승은 깁니다. 4. 돈을 모르는 것은 세상의 절반을 모르는 것입니다. 인류 최고 과학자 아인슈타인 박사는 원자탄보다 강력한 폭발력은 복리의 폭발력이며 복리는 인류 가장 위대한 발명품이며 인류 8대 불가사리까지 말했습니다. 미국의 투자의 전설 오린 버핏은 스노우볼이라는 이론에 따라서 조그만 눈덩이를 계속 굴리면 큰 바위 같은 눈덩이로 불어나는 원리가 복리라고 그랬습니다. 저 유럽의 투자 전설 앙드레 코스툴라니는 주식으로 돈을 버는 것은 머리로 버는 것이 아니라 엉덩이로 돈을 번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뜻은 무엇입니까? 우량 주식을 신중해서 잘 골라서 장기 보유하라는 그런 뜻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돈의 심리학이라는 책을 쓴 하우젤 칼럼니스트 기자 겸 또 그 저자는 책의 소개를 니드
할아버지를 가장 자기는 존경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디드 할아버지는 버먼트주의 시골 주유소에서 25년 동안 자동차를 수리하는 수리공이었고 38살에 방 2개짜리 집을 겨우 사서 92세 돌아가실 때까지 살으셨습니다. 그리고 25년간 자동차 수리공을 마치고 나서는 17년 동안이나 75세까지 J.C. 페인이 고향 백화점 바닥을 쓰는 청소부 할아버지였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평범히 고등학교 나와가지고 시골 주유소 한켠에서 자동차 수리공을 하시고 38살에 겨우 방 2칸짜리 집을 사서 92세 별세까지 살고 또 17년 동안이나 백화점 바닥을 쓰는 청소부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고향 병원과 도서관에 800만 불, 100만 불만 돼도 부자입니다. 근데 거금 800만 불, 한화 2012년이니까 12년 전에 100억 이상을 큰 거금을 기부해서 국제 뉴스 헤드라인에 장식할 정도로 유명한 분이 돼서 유명한 분의 책에 소개가 길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분들이 이 시골의 자동차 수리공이며 백화점 바닥을 쓰는 청소부 할아버지가 어떻게 이렇게 거금을 기부할 수 있겠는가 해서 모든 분들이 주위 분들이 나 또 기자들이 관심을 가지지 않겠습니까? 알아봤던 이분이 일찍이부터 주식을 사서 모았답니다. 그 쥐꼬리만한 월급에서 일부를 꾸준히 가정을 부양하면서도 주식을 사 모아서 그렇게 큰 돈이 됐답니다. 물론 92세까지 장수하셨기 때문에 그러한 큰 복리가로 돈이 됐겠지만 놀랍지 않습니까? 시골 주유소 한켠에서 자동차 수리공을 하시는 그 월급, 그리고 17년 동안이나 J.C. 페인이 백화점에서 바닥을 쓴 청소부 할아버지가 800만 불 이상 12년 전에 거금을 고향에 기부하신 그 기부자, 얼마나 멋지고 훌륭하십니까? 그 직거름한 월급을 가정을 부양하고 일부 꾸준하게 주식을 모아서 거부가 되셨습니다. 모든 분들이 궁금해서 혹시 복권에 당첨되셨나? 아니면 부모로부터 받은 부동산이 있었나? 유산이 있었나? 다 알아본 결과 내용인즉슨 일찍이 주식을 한 주, 2주 사서 평생을 모았답니다. 그러니까 모든 분들이 어떻게 그렇게 주식을 해야 그렇게 부자 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얼마나 많은 분들이 물어봤겠습니까?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청소부 할아버지가 800만 불에서 거금 100만 불만 해도 부자인데 800만 불, 100억 이상, 130, 30억을 12년 전에 기부했으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한 200억, 300억 되겠습니다. 간단한 얘기를 했습니다. 주식으로 돈을 버는 것은 지능, 머리가 좋고 학벌이 높고 그런 지능이나 노력에 크게 관계가 없다. 노력도 필요 없답니다. 경기순환, 호황, 불황도 필요 없고 차트 분석도 필요 없고 투자 전략도 필요 없다. 오직 주식으로 돈을 버는 것은 신중한 주식을 골라서 닥치고
오랫동안 기다리는 것이다. 장기 투자입니다. 워렌 버핏도 10년을 보유할 주식은 단 10분도 쳐다보지 마라. 투자의 원칙 1. 원금을 잃지 마라. 제2원칙, 제1원칙을 지키라. 저는 92년도에 현대자동차 중공업을 상장하실 때 정주 회장님께서 우리 사주를 살아서 그때 처음으로 주식이란 투자를 해봤습니다. 12,000에 받은 걸 저는 6만 원이 양도해서 팔았는데 그 뒤에 그게 36만 원, 50만 원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그때 주식의 재미를 보고 기고만장해서 돈을 대출 받아서도 주식을 하고 뭐 별별 책을 다 보고 공부하고 그래서 하다 보니까 기본이 없다 보니까 주식으로 재미를 못 봤습니다. 그 후에 95년도에 현재 미래셋 회장인 박연주 회장이 동원증권 강남 본부장 겸 압구정 지점장 때 제가 현대중공업 600주, 현대산업개발, 현대 엘리베이터 주식 등과 삼성전자 1,300주를 제가 거기에 투자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4년 후인가 IMF가 와서 주식을 몽땅 팔았는데 그 돈이 다 어디로 사라졌습니다. 만약에 1,300주를 팔지 않았다면 지난번에 8만 원 2년 전인가 갔던 때 보니까 그동안의 배당이나 무상증자를 빼고도 8만 원이면 50분의 1로 주식을 분할했으니까 400만 원이니까 52억의 거부가 됐을 수 있었더라고요. 그동안에 배당도 나오고 무상증자 나왔으니까 훨씬 큰 돈, 한 6, 70억 자산가가 됐을 것입니다. 그걸 경험하고 이제 제가 이제 최근에 와서 주식 증권 투자 자격증과 펀드 투자 자격증을 합격해서 메리츠 자산운용 앰버서더 되고 지금은 미래에셋 MFA 미래에셋 금융자문위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식 공부를 계속 하면서 또 유튜브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한 결과 제 개인적인 생각이제 철학이랄까 이제 투자 원칙이 정리가 됐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금융문명을 탈출했습니다. 탈출하고 보니까 복리를 알면 누구나 부자 될 수 있다는 이 비밀 아닌 비밀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복리를 어떻게 활용할까요? 일찍이 적은 돈이라도 투자해서 장기 보유하시면 누구나 부자 될 수 있다는 이 참으로 놀라운 단순한 비결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많은 생각 중에 제안한 아이디어가 첫돌 돌잔치 때 먹고 마시고 금반지 대신 먹고 마시고는 잔치도 중요하죠. 그 다음에 꼭 그날 들어온 축의금 100만 원 이상을 그 어린이 이름으로 엄마 아빠도 요즘 젊으니까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증권에서 안 가야 됩니다. 계좌를 개설해서 꼭 한국 1등부터 10등, 미국 1등부터 10등 20종목 주식이나 ETF, 즉 상장지수 펀드에 100만 원 이상만 투자해 준다면 만약에 연 10% 복리로 적용할 시 그 100만 원이 60세에 5억이 되고요. 100세 163억이 됩니다. 10%입니다. 10%. 그건 틀림없이 됩니다.
만약에 15%가 된다면 60세 때 40억, 100세 때 1조 원이 됩니다. 저도 내일 모레 11월 4일 날 첫돌을 맞이하는 둘째 아들 우리 손자 정이현이라고 있습니다. 제가 9월 2일 날 구자를 개설해서 지난 9월 초에 100만 원 상장 지수 펀드를 세 종류를 제가 투자해 줬습니다. 어제 보니까 뭐 4점 몇 프로 상승했는데 이 돈이 1조 부자가 될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저와 함께 한번 아들, 딸, 손자, 손녀에게 적은 돈 100만 원 이상 한번 투자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실천하시면은 보람이 오고요. 그저 그냥 듣기 마시고 지나쳐 보시면 먼 훗날 후회하시게 됐을지도 모릅니다. 꼭 만약에 도를 지나서 유치원생이라면 200만 원, 초등학생이면 300, 중학생이면 400, 고등학생이면 500, 대학생이면 600만 원 이상 좀 힘드시더라도 꼭 사랑하고 귀여운 아들, 딸, 손자, 손녀가 기껏해야 요즘 한 명 내지 잘해야 2명이지 않습니까? 이 사랑하는 우리 어린이 아들, 딸, 손자, 손녀가 노후가 준비되고 부자가 되면 좋지 않겠습니까? 이제 장수시대 100세 이상 사는 시대에 도래했고요. 앞으로 인공지능과 자율주행 등등 모든 첨단 산업이 나와서 우리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사라집니다. 그러면 직업 갖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이제 뭐 의사, 변호사, 뭐 회계사, 건축사, 뭐 세무사 모든 게 이제는 인공지능에 의해서 AI에 의해서 직업이 뭐 옛날 같지 않습니다. 교사도 그렇습니다. 이제 유튜브만 들어도 공부될 수 있고요. 인터넷에서 다 하버드의 강의까지 다 들을 수 있습니다. 시청자는 이제 학벌 시대가 아니고요. 직업의 시대입니다. 자기의 업을 가지어서 100세, 120세까지 살아갈 때 꾸준히 견고하게 매일 일을 해야 됩니다. 일을 갖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블루 칼라를 가지고 사무직보다는 용접공이나 뭐 큰 차 운전 같은 이런 자격증을 따가지고 평생 일을 하겠다고 하고요. 그분들은 또 월급이 그 아주 보수가 많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 3D 업종이 나왔고 어려운 그 일들은 외국인들이 와서 거의 다 하고 있고요. 이제 25세부터 34세까지 그 인생의 가장 황금기에 3명당 2명이 직업이 없이 부모님의 도움을 받고 캥거루로 살고 있다는 이 슬픈 현실을 시청자만 아십니까? 제가 방송도 했고 조선일보나 모든 신문에나 다 소개됐고요. 젊은이들이 뭐 금년만 해도 6만 명이나 신용불량자가 나왔답니다. 대학 등록금을 갚지 못해서 취업을 못하니까 계속 신용불량자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인생은 참으로 불행하지 않겠습니까? 시청자 여러분, 제가 호소합니다. 우리 모두가 미리미리 적은 돈 단 100만 원, 10만 원도 좋습니다. 1,000원도 좋습니다. 지금 소수점이야 1,000원부터 주식을 투자할 수가 있습니다. 매수할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조각으로 1,000원부터 주식을 매수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원투와 니드를 구분해야겠습니다. 니드는 꼭 필요한 물건을 니드, 원투는 필요하지도 않는데 유행 따라서 남이 사니까 같이 따라가는 것이 원투 아니겠습니까? 시청자, 우리가 니드로 이제 살아갑시다. 앞으로는 풍요한 세상이지만은 직업 갖기가 어렵습니다.
이제 한국은 IQ가 가장 높고 또 학력이 가장 높고 가장 영리하고 한류가 세계에 물결치고 있습니다. 가장 자원도 없는 우리나라, 인적 자본만 있습니다. 우리가 공부하고 연구하고 노력해서 금융으로 우리 모두가 세계에서 가장 부자 나라를 만들어 갑시다. 금융 문명 탈출해서 모두가 주식을 한국 1등부터 10등, 미국 1등부터 10등 20종목, 한 종목 이상씩만 보유해도 경제를 알게 되고 경영을 알게 되고 기업을 알게 되고 금융을 알게 되고 주식을 알게 돼서 대한민국은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유대인이 왜 세계를 지배하고 있습니까? 오직 금융을 알기 때문이다. 그러면 20종목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한국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에너솔루션, 현대차, 삼성바이오로직스, 기아, 셀트론, 포스코홀딩스, KB금융, 네이버, 미국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아마존, 알파벳, 메타, 벅스웨스, 일라인, 일리, TSMC, 테슬라. 이 20종목이 평균 8월 말까지 27%나 상승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27%. 이달 말까지 또 10월, 11월, 12월 상승하면 금리도 인하되고 오면 아마 제가 생각할 금리는 40% 전후 상승할 것 같습니다. 며칠 전까지 내가 30% 전후를 하는데 금리가 이제 인하되어서 더 상승할 것 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누구나 부자 될 수 있습니다. 전혀 모르는 기업에 함부로 투자하지 마시고 누구나 알 수 있는 가장 블루칩, 대장주, 초량 주식 20종목에 저와 함께 먼저 투자해 보시고 공부 많이 하셔갖고 또 다른 종목도 투자해도 늦지 않습니다. 55세에서 79세 고령층의 연금 수령 실태가 53.3% 한국은 이제 수령하고 있는데 남성 53.7%, 여성 47.1%, 평균 월 75만 원 수령하고 있는데 75만 원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미리미리 노후 준비합시다. OECD 주요국 노인 빈곤율이 압도적으로 한국이 불명스럽게 40.4%, 2위가 에스토니아 34.6%, 3위 라트비아 32.2%, 4위 리투아니아 27%, 7위 일본 20%, 14위 노르웨이 3.8%. 시청자 여러분, 3.8% 우리는 3%로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23년 한국 주식 보유 기간, 미국은 27.8개월, 홍콩 27개월, 일본 14.3개월, 중국은 7.4개월, 한국 코스피 4.9개월, 코스닥 고작 1.1개월 도박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미국 가계의 부동산 금융자산 비율, 한국은 부동산 76%, 금융자산 고작 24%, 미국은 부동산은 고작 34%, 금융자산은 무려 66%. 그 중에 한국은 현금, 보통예금이 46.3%, 주식펀드는 21.8%. 미국은 우리보다도 3배나 금융이 많은데 현금은 고작 14.5%, 주식펀드는 49.1%나 투자해서 미국 연금 100만 장자 추이가 2019년 1분기에 34만 8,100명이 2024년 1분기에 86만 1275명으로 100만 장자가 이렇게 100만 명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연금 평균 26년을 투자했답니다. 2024년 8월 27일 조선일보에 영주 닐슨 교수나 한국 교포 미국 교수가 인터뷰한 이 내용입니다. 우리 모두 금융 문명 탈출합시다. 주식 투자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급히 서두르면 반드시 실패합니다. 대박을 쫓거나 일확천금을 노리면 쪽박을 찹니다. 빚내서 투자하나 레버리지 신용 투자하시면 폐가 망신합니다. 순리적으로 상식적으로 초우량 주식에 저와 함께
매월 아끼고 전략한 돈으로 한 주 두 주 사 모아서 장수가 축복이 되고 인생이 넉넉한 행복한 삶과 함께 살아갑시다. 오늘 비가 오고 있습니다. 이제 이 비가 그치면 시원해진답니다. 그동안에 저와 함께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오늘도 즐겁고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